지금부터 경북 한림산 기 확실히 살리자는 주제로 새바람 행복버스 영양국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자료 임명. 경상북도의 민생 기 확실히 살리기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민생 살리기의 모든 도정에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우리 미래 발전의 토대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위치가 답보 상태에 있을 때 이철우 도시산령을 중심으로 510만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합심해서 군의 의성 공도 부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국토부, 국방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용역 추진이라든지 기본 추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도로, 철도 관련해서 국가의 계획에 계속해서 건의해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항을 빠르고 신속하게 제대로 건설하는 데에 매진할 뿐입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동의 물류 차원에서 영일만 항을 규모 있게 건설하고 영일만 대교 그 꼬리 부분에서 흥해까지 가는 것을 반드시 영일만 대교를 건설해서 우리가 한동해의 경북이 산업, 물류, 관광의 거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영양은 항상 같이 해왔습니다. 우리 오도창 군수님과 이종열 예길이 부위원장 등 여러 여기 계신 지도자님들이 함께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영양 오늘 다녀오셨는데 자작나무숲 관련해서 43억 원의 국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영양읍의 4차로 확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3월달에 우리 이종열 의원께서 문제 제기하시고 똑바로 신속하게 지사님께서 결정하셔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4차로가 영양을 계획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작년과 지금 2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모든 도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종합대책으로서 총 53개 사업에 단기 과제도 있고 장기 과제도 있습니다. 1조 761억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예비비로 긴급하게 투입할 것을 하고 또 추경에 5,515억 원을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이때 도의에서도 일심동체로 동참을 해서 1원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양문서 오창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철우 도시사님께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하나로 지난 3월부터 오늘과 키군 민생 현장을 방문하셔서 여러 사항을 듣고 격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은 제26회 환경의 날을 맞아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기 자작나무 숲에서 우리 환경의 날 행사를 오늘 마치고요. 쉴 틈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공기도 없고 물 맑은 우리 영양을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도지사님께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그 지역 균형 발전과 또 세계로 뻗어가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는 전남과 경북 상생교류협력을 통해서 지역 소멸과 동서하 남북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향후 20년의 밑그림은 2040 경북종합계획을 수립 중이신데 우리 영양의 미래 비전을 담은 종전기 발전 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날 행사를 개최한 그 수비 자작나무 숲은 93년도에 조립되고 수령이 약 30년 됩니다. 나무 높이가 한 20m 되고요. 규모가 30헥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의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그 자랑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그 겨울 어느 날, 눈 내린 날에 우리의 자작나무 숲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우리 영양을 방문하셨습니다. 정말 하늘까지 곱게 뻗은 순백의 자작나무 숲에서 하얀 눈이 내리는 경관을 보시고 매우 감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작나무 숲이 경북을 넘어 전국으로 손꼽히는 명소가 분명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관광 명소 대표로 도시사님께서도 더욱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22 환경의 날 그 주제가 탄소 중립이었습니다. 인간 활동의 그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또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그 배출량이 제로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그 탄소 중립을 위한 다짐을 우리가 숲속 영양 자작나무 숲에서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주호 도지사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 서민 경제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구 10만, 2만 분이 서울과 같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동네 12개 군을 대상으로 과감히 추진하셨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모두를 조심스러웠지만 결과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과 인두까지 확대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12회 중에서 하나였던 우리 군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했으나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카페 같은 자영업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아까 자료에 12% 되어 있는데요. 모 카드 회사 농협입니다. 영영 카드 매출액이 4월 대비 28%가 늘었고요. 또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영양은 사실상 카드 발행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은 효과가 한 50% 가까이 매출이 신장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선제적이고 또 과감한 결단을 해주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신 이철호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영양산업상품권 10% 할인을 예산이 닿을 때까지 시행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더욱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이철호 지사님 대한민국의 지도자적 있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생태계 복원을 간곡히 염원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대적 흐름에 우리 영양군은 살림이 86%를 차지하게 되는 우리 전형적인 산촌입니다. 그래서 전국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 숲과 맑은 공기에 자란 천연의 먹거리를 산나물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보해 나가고 됩니다. 보단위 차원에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철호 도지사님께서 우리 영양을 방문해 주시고 또 지역 사회 단체장님과 산림분야 대표님께서 같이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방역 수칙을 지켜서 일상으로 바른 회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문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길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도와 우리 영양군이 함께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 그래도 현장 방문 또 민생기 살리기 간담회 위해서 이렇게 모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양에 이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별밤 달밤에는 힘을 쓴다 하는데 별도 잘 보이고 달도 잘 보이고 대낮에 힘을 못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햇빛 뜨도록 하는 그런 행사를 생각합니다. 오늘 자작나무 숲을 가보니까 앞으로는 먹고 사는 게 관광이 제일 클 겁니다. 관광이. 문화예술 관광인데 그 관광 자원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넘쳐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군수님이 오늘 뭐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군수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도의원님이 경상북도 예산을 다 지고 있는 예결위 부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영향이 아무래도 많이 땡겨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자장농 숲에서 이야기하는데 뭐 도로 내는데도 200몇이고 뭐 하는데도 얼마를 막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정열 부위원장님 또 부서님 또 우리 의원님 전출직들이 다 열심히 뛰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면은 여성 대표들이 한 3명쯤 있으면 많이 있는데 이건 6명, 우리 대표까지 하면 7명이 앉아 계시네. 그래서 영향이 그래도 여성들이 대단히 활동이 세구나. 장기하 할머니가 있어서 그런지 그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게 생각하고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진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1월 달에 하여튼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분들이 폐업을 하고 30%가 폐업을 하고 절벽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가서 따뜻하게 좀 대우해주고 좀 힘이 되도록 해주는 그렇다고 돈을 듬뿍듬뿍 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지원해줘서 도청이 있거나 또 군청이 있거나 느끼면 줘야 된다. 그래서 민생 살리기 공모를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예비비라든지 쓸 수 있는 돈을 총망라해서 또 미리 사업 같은 게 있으면 미리 다 해라. 다 이거 할 수 있는 걸 다 해라. 이래가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도 봤지만은 결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시장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못 만나고 해놓고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나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가 있습니다. 중앙재대책본부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2달 넘게 투쟁을 했습니다. 이게 울릉도하고 서울하고 어떻게 갔나? 울릉도는 확진자가 1명도 안 나왔는데 왜 서울하고 똑같이 5인 이상 못 만나도록 하느냐? 이런 걸 지방에 따라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 풀어주면은 다른 시도에서 마음이 해이해져서 안 된다. 이래가 일주일만 기다리다 하다가 싸움 끝에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분단위만 풀어. 그래서 분단위 12개 지금 풀었는데 해보니까 오도창 군수님 말씀대로 식사하다가 커피 마시다가 확진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또 만나고 7인척 왔다 갔다 하다가 확진된 경우가 있었지 밥 먹는다고 커피 마신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좀 차츰 확장을 해서 지난주는 그 문경하고 영주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안동하고 상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북부 지역이 아무래도 좀 깨끗한 지역이니까 아까 그 식당 주인께서 하신 말씀이 정부에서 돈 지원금 주는 것보다는 식당 사람 제한 푸는 게 훨씬 득이다. 그래서 내가 장사해가 돈을 벌어야 되지 돈 50만 원, 1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한 달에 몇백만 원 손해보는데 그게 해당이 되냐. 그래서 저들보다 더 깨끗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리 4분의 1배 안 나왔어요. 그래 전라남도 도지사하고 야 너도 같이 들어가자. 하는데 망설이다가 우리보다 뒤따라 전라남도 왔는데 또 6.15를 제안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전남 가고 왜 6.1이냐 풀라고 다 풀지 하니까 강주 사람 많이 올까 싶어 겁이 나서 그랬다가 그 우리 이웃이 강원도 이런 데도 서울 사람 올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도의 간부들 저 20개 오셨는데 저분들도 처음에 풀자니까 겁내는 사람 많았습니다. 도지사가 많이 풀었다고 책임 다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무슨 책임져는 할까? 갑자기 확진되면 비난이 쏟아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확진되면 또 묶으면 되지. 제도를 정해놨는데 해야 될 거 아니냐. 부득이 무슨 잘못 담그는 그런 형태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도는 제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게
깜빵 안 가면 다 해라. 깜빵 안 가면은 우리가 하는 일을 도에서 하는 일을 도민이 원하는 거는 다 깜빵 안 가면 다 해야 된다.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기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림 관련해서 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하고 그 외에도 평소에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묶어놨느냐 이걸 좀 풀어라 또 아니면 이런 거 좀 더 지원해 줄 수 없나 있으면 뭐든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법에서 이렇게 명명해서 경북지의 영양분분의 총무 정동합니다. 먼저 산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산지에서 아무리 작물을 수확해도 인도나 자금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운반할 수도 없고요. 그나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힘만 들고 사실 수입이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인도 설치를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의 인도 사업이 확정되면 1, 2년 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4, 5년씩 걸립니다. 또한 예산 부족으로 시작해놓고 수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데 가보니 인도가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산지, 교통 원활하게 조성해 주시어 산림 경영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을 보니 참으로 부러운 심정이었습니다. 영양에 자작나무를 300헥타를 놓고 지금 심어놨다. 그런데 아까 거기 산림청장 말씀이 수비 주파기 거는 30.6헥타. 그런데 거기를 관광 코스로 된 것이 인도 때문 같아요. 인도를 내놨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인도가 없어서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조 회장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도에 인도 개설하는 예산이 한 1년에 200억거든요. 200억인데 해달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한데 우선 돈이 되고 관광 자원이 되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하고 또 이종렬 위원장이 예산 좀 우리가 떨어져 올라가면 허락해주면 돈을 좀 정액해서 하도록 하는데 특히 영양에 몇 군데 할 데가 있는지 그 우리 산림국장님 영양에 요청하는 게 몇 군데 있는지 다른 지역보다도 영양이 길이 좀 부족하다니까 일반 도로도 부족한다니까 인도를 더 많이 내줄 수 있도록 86%가 산인데 앞으로 산 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바라만 보는 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이 되는 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되면은 좋은 산이 있는데 공기 좋은 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길 잘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분의 힘도 필요하고 근처하고 상의해서 한꺼번에 다 모아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군 이보협의회장입니다. 예. 네, 김용호라고 합니다. 그 이철규 도지사님 도생에 바쁘실 텐데 불구하고 여기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더군다나 또 이법이라는 테마로 이곳을 방문해 주셔서 우리 이법인들이 정말 격려를 많이 받겠습니다. 우리 영양군에서는 해마다 산나물 축제를 개장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장을 하는데 그 산나물 축제를 통해서 산나물을 재배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장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수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연구를 한 끝에 산나물 장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산나물 장터를 열어서 수익을 이제 창출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산나물이라는 것이 산에서 재배한 나무를 산나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밭에서 대량으로 하우스에서 재배한 그 작물들이 산나물 축제에 거의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역시 그 산나물을 재배해서 하는 것은 뭐
굉장히 고생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유감이 없습니다만은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출품을 하다 보니까 밭에서 재배한 물품들은 상당히 품질이 균일돼 있고 또 소청 많이 이렇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값도 싸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산에서 재배하는 산나물은 전부 인력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가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양이 볼품없고 이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서도 차별을 받고 또 이것이 뭐 진위 여부를 그렇다고 해서 판별할 수 있는 그분들의 능력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이익을 받는 이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산에서 예를 보듯이 어떤 파종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작물이 다 자랐을 때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도 산나물 인증제를 좀 시행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산나물 인증 산지 작물이라는 그런 타이틀만 하나 주더라도 확연히 구분이 되고 또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인증제를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뭐 현장을 안 봐서 제가 축제는 오긴 왔는데 우리 밭에서 났는지 산에서 났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산삼 축제 하는데 인삼을 들고 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산삼 축제 하는데 인삼을 들고 와서 산삼하고 같이 판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보니까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어떻게 산나물 인정하면은 인정을 하는 제도를 만들면 매지 사람들도 이건 산에서 진짜 뜯었구나 그 밭에서 뜯는 게 아니고 그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 답변. 예, 그 김영호 회장님 그 말씀 제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크게 산나물을 재배하는 방식이 산에서 직접 채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밭에서 사람이 재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상품이 똑같더라도 이제 산나물과 우리 재배한 나물이 품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히려 이제 채취하는 부분이 손해 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내 저걸 할 때 산나물 축제를 할 때 또는 무슨 가격 우리가 결정을 할 때 무슨 어떤 저걸 주는 방법으로 홀에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산나물이는 통상 우리 산에서 뜯는 걸 산나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밭에서도 그 산에서는 나무를 밭에서 재배를 할 수 있으니까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유감이 없어요 사실은. 가격이 차이 나겠지. 재배하는 거니까. 산삼하고 인삼은 가격이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차이가 지금 인삼도 20일 만에 재배되는 인삼이 있어요. 6년근보다 더 사포닌이 많아요. 20일 만에. 그리고 불이익을 안 받았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나는 나물도 밭에서 나는 나물과 성분이 좀 다를 거 아니냐, 조사를 하면은. 그래서 그 힘들 끼고 딸기도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밭에서 나는 산나물도 성분이 좋을 건데 산에서 애먹게 땄는 산삼이 인삼하고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일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걸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산에서 따온 거를 외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할 거예요. 그렇다고 밭에서 재배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입니다. 예. 또 예. 고수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판을 하고 나면은 새로 이제 묘목을 준 문제 말입니다. 산에 산판을 하면은 묘목을 준 건데 또 낙엽송을 막 준 거예요. 그 왜 낙엽송을 주면 안 되는 농기재태는 저는 지금 배추를 좀 하고 있는데요. 봄 배추는 괜찮은데 가을 배추는 낙엽이 오랬지만은 배추만 다 뽑혀가지고 그 배추를 팔지를 못해요. 장작분들이 안 사가라고. 앞으로 좀 허가를 내주시게 묘목을 죽을지에 낙엽송 좀 주가지고 딴 나물 좀 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상품은 배추, 봄배추를 한 300헥타 이상 하는 지역.
그래 이제 아마 그 가을 배추, 봄 배추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가을 배추에 그 낙엽이 떨어지면은 그 배추 사이에 그 날아들어가지고 그 상품까지 떨어지는 물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의견을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가 낙엽송을 하는 게 지금 현재 그 경제력으로 이제 목재 가격이 지금 낙엽송이 지금 제일 비싸답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실적에 맞게끔 수종을 선택해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없는 데는 중국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석고 같은 경우는 그래 그 위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업대표 정태현입니다. 저는 현금 보조조립 설계시 지금 정부 고시 단가와 묘목 단가가 묘목 생산자의 비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참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적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묘목 단가는 산림청에서 고시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청에다 저들이 거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 생산 업체하고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참 상황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가는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고시로 가지고 이걸 묘목 가치를 정하는데 우리 산림국장 예, 이거 산림청 고시로 정하는데 저희들 시도에서 전체 건의해가지고 이상시키고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남부 산림청장 왔으니까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현실화해라. 그러면 되는 거죠?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영양군 임업부의회의 최봉성입니다. 우리가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가구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상가구이 사업을 하면은 감벌을 하는 과정에 나무만 속가배기식으로 나무만 비놓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원목이나 우족을 처리가 안 되면은 거기에 하청식물을 심어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앞으로는 특히 우리 영양 같은 데서는 관광사업이나 또는 산에서 먹거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그 원목이나 우족을 좀 갈아서 그릇으로 활용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상가구이 사업 자체에 원목이나 우족을 처리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우리 힘 있는 지사님께서 중앙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제도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산에서 감벌해놓고 그 제도니까 그게 지장이 많다 이 말씀이죠. 아무 생산 활동을 못합니다. 예. 사람이 그냥 다닐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건비 동원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감벌을 하면은 그걸로 자기 살이 끝인데 그거를 우리가 끌고 내려와가지고 다른 걸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톱밥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땔감으로 활용하거나 활용해 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보면은 나무를 잘라내는 품보다 그 뒤처리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그래 때문에 산마다 다 재놓고 있더라고요. 산주 입장에서는 그 뒤처리를 저도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내내 그 일부 지원해주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톱밥을 만들면은 톱밥하는 공장에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올 거 아니야.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내내 우리 자체도 좀 시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도 건의를 하고 예. 건의도 하고 우리 도의학하고 시군에도 그걸 좀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톱밥 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파업이 안 되면 있나? 예. 톱밥 공장에다가 지원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데 자기들은 돈이 되잖아요. 만들어가 팔면. 톱밥이 없어서 못 팔잖아요. 지금. 톱밥은 굉장히 귀합니다. 사실. 근데 들고 오는 거 가지고 톱밥 만들면 가격이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그 가격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도 네, 하고 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네. 여러 가지 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네, 네. 우리 임업인들이 진짜 산에서 활용해가지고 먹거리를 잘 수 있도록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자원인데 그래 좀 조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구 산림조합자 김성국입니다. 지사님께서 평양에 오시면 환영드립니다. 아까 자막에 농어민이라고 나왔는데 농립자, 숲립자를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산림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청 예산이 이제 0.5% 정도를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0.43%입니다 지금. 근데 그걸 우리 임업인들이 동문가나 임업인들이 10여 년 전부터 1%를 정액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도지사님이 좀 정액하는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산나가 산불이 나면은 엄청 지금 대형 산불인데 삼척이나 호성 저 안동에도 큰 불이 두 군데나 나오고 이랬는데 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를 해서 민리 형사상 법적을 좀 제대로 했으면 되지 않나. 그게 제대로 안 하니까 산불을 겁을 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 안동 산불 엄청나게 크게 났는데 그 범인을 못 찾았습니다. CCTV도 한계가 있고 보니까 그 주민이 왔다 갔다 했는 거는 표가 나는데 뭐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말씀인데 예. 산불이 나가가지고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산불 나니까 아까 산나물 채취하는 사람들 엄청 득보는 경우도 있다 하대요. 산나물이 많이 난대요. 그런데 여기 자작나무 숲 저거는 그때 솔잎 폭발이 때문에 다 베내고 저걸 심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여튼 아까 조합자 말씀대로 살림 우리 애먹기 깎아놓고 산불 한번 나면 엄청난 피해를 내는데 범인을 못 찾아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님한테 손상덕입니다. 도정을 바꾸신데도 영양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코로나도 인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 영양군이 농업지역이다 보니까 이 보조금 자체가 예산 감소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점을 많이 지금 고사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내년에는 농업인 보조금 사업 자체를 좀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신촌 IC에서 우리 영양업 소지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도로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곡 1, 2에 공사를 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도로가 처음에 당초에는 각곡 1, 2 마을 앞쪽 3m로 도로가 설계가 됐다가 이게 마을 한복판 43가구 정도 사는 각곡 1, 2 마을 가운데로 도로가 설계 변경이 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 주민분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그거를 도지사님한테 좀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걸 현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게 맞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상덕 이장님, 회장님, 지금 우리 신촌 IC에서 석포, 닭곡 1위에서 1, 2로 해서 주남 상거리까지 오는 우리 지방도입니다. 지금 현재 닭곡 1위까지는 설계 끝나서 보상 끝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 이제 닭곡 1, 2에 당초 계획이 마을 안길로 들어오는 계획이 설계 계획이 있었는데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해서 우회를 하자, 터널을 뚫자 이렇게 계속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지금 우리 영양 말고도 다른 시군에 지방도로를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면 도에서 영양군의 예산을 설계비 예산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는 공사가 진행되지만은 2단계는 지금 현재 공사가 설계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빨리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주민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초에는 마을 43가구 정도가 사는 앞쪽에 그걸 설계를 진행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날 설계 변경이 돼가지고 마을 한복판으로 나버리면 한 마을이 두 가지로 쪼갈려지고, 그럼 만약에 도로가 형성됐을 때, 그럼 만약에 뭐 농사일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내 토지가, 내 집은 여기인데 토지는 저쪽이면 도로를 가야 되면 위험도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감안해 주십사, 이런 의견들이 왔는데 지금 뭐 반대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반대 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손해자 그 이장님들 협의회에서 아마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저도 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 설계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마을 안길로 들어오려고 반영을 하려고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계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수업이 있다는 거지. 가운데로, 동네 가운데로 오는 거를 반대를 하지. 당초에는 거기 주민들 말씀으로는 동네 앞에 3m로 거의 도로가 설계가 됐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가 그게 그렇게 지금 제가 보통 말씀드릴게요. 손상규 기자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노선을 지정하려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면적 그 노선을 확정돼서 게 아니고 노선을 확정 지으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두 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안 그래도 그 이종일 도의원님하고도 우리가 논의를 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로 방법이 대안이 차라리 우리는 도로로 위로 안으로 고가도를 해가지고 통과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우리가 같이 도청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합시다. 주민이 또 원하고 또 뭐 진짜 뭐 예산 자체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민원 있는 사항은 서로 협의해가지고 해주면 도에서는 군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예, 지사님 도정에 바쁘신데도 영양 방문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양은 사실 그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17,000명 정도 무너져서 지금 현재 16,700명 정도 됩니다. 이 원인은 제일 큰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원인은 응급 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전부 대도시로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할 수 있다면은 경상북도 도립병원 분소를 영양에 유치를 해주시면은 뭐 심장마비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사고로 다량 출혈을 했을 때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구가 유출되는 걸 아마 막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오지 마을에 이제 그런 급한 한 자리에서 닥터헬기라고 안동 병원에 갖다 놨거든요. 헬기를 부르면 언제든지 오는데 그걸 이용하시는 게 우선은 해야 되고, 분소 만드는 거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거 만들면 영양 만들면 청소 만들어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닥터헬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간에는 닥터헬기가 밤에 좀 이용하지 사실. 요 안동까지 나가면 한 3-40분 걸리죠. 1시간만 빨리만 가면 1시간 가면 괜찮은데 사실은 그 3시간 이내 도착하면 괜찮다고 하거든요. 3시간 이내 도착하면. 수비형. 그래 여하튼 검토하겠습니다. 그 숙제는 사실 저도. 예, 지사님 뭐 마지막으로 또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도중에 불구하고 오늘 하루 일정을 전부 영향해서 이렇게 지사님이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2시부터 국내 최대 꿀락진 자작나무숲에서 한길날 행사를 하시고 오늘 이렇게 새바람 행복버스 예정 투어를 또 군청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재범 우리 노원의 지회장님이나 우리 또 임식은 우리 문화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관계단체, 사회단체장님들 자주 못 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영양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장호 우리 실장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이 도정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6월 말이면은 도의원 임기가 이제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후반기에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도정을 이렇게 직행을 감시하고 견제도 합니다만은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너무 열정이 많아서 경상북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반장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김장호 실장님이 보고를 드린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영양군에 우리 지사님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준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세세히,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사실 우리 뭐 관광자원화 사업은 뭐 꼭지별로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하지만 큰 틀로 보면은 우리가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양군이 육지 속의 섬 아닙니까, 그죠? 고속도로, 지방도, 국도, 4차선 하나 있는 이런 오지 지역에 오늘 지사님이 짜증나면서 나와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한 3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까지는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안에서 청기로 넘어오는 장갈령 터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창수에서 무창강 자라목 터널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신촌 IC에서 그 다음에 그 석포 닭곡으로 해서 진행로가 지금 현재 공사가 2단계는 확보 상태에 있지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나면 영양이 접근성이 좀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천도 도에서 전부 지방 하천을 엄청나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신구 위에서 7성기까지 반변천 공사가 지금 공사를 지금 계속 해갖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또 동천도 지금 현재 토곡에서 부진까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보상이 나가면 또 진행이 될 거고 그 외에 뭐 수비 계동에서 문암 상거리까지 군상천 또 소개천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계속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되고 또 지금 현재 신규 사업으로는 우리 지사님이 제가 도의원 들어와서 굉장히 또 많이 또 지원을 해주셨는데 오늘 자전나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도정직무를 통해서 우리 영양 국민들의 4차선 없는 서름을 말씀드려서 그 다음날 바로 영양을 방문하셔서 큰 선물을 주셨어요. 지금 계획은 세진주유소에서 영양읍으로 들어오는 관내에 지금 현재 지방도로로 변경하는 노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변경이 되고 나면은 우리 4차선을 그 다음 중학교 입구까지 정도는 그래도 4차선을 만들어 주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도 한 150억에서 180억 정도 됩니다. 이런 약속, 그 다음에 선바이교 지금 현재 한 120억 들여서 지금 다 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자당나무 숲에 갔는데 그게 917호 선인데 사실 지금 그 도로를 가지고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수비에서 그 오기에서 주파리까지 터널 뚫어서 지방도가 2차선이 되면은 많은 환경 개선이 여건이 되면은 영향이 여건이 좋아진다는 말씀.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계속 사업하고 신규 사업하고 지금 진행되는 게 영양군에 우리 도비만 선수하게 한 3천억 이상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서 다시 한번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김장호 실장님, 배성기 실장님, 우리 저 자칭정 국장님부터 해갖고 우리 많이 오셨는데 정말 많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영양이 뭐 잘하시지만 오른 것보다 다가노라고 우리가 영양이 적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알고 제가 많이 조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회장님들 우리 이철우 지사님하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하시고 영양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우리 고맙다는 뜻에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도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발전과
영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예산 면에서도 열심히 뒷받침하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래 한배 자리를 했으니까 우리 도의회 또 혹시나 내가 이런 걸 건의하고 싶은데 못했다 하면은 영양군을 통해서 건의해주면은 잘 또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관 행복버섯 영양군 현장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영양 3개만 나오겠습니다. 자, 영양 3개. 영양! 화이팅! 경상북도 화이팅! 특구로 지식경제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준공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달에 영양고추 고부가 전략 현재 입주시설 현황으로는 총 7개소 중 고추종합체장지구의 영양고추 동공사, 김치공장지구의 안녕하십니까. 현 자원을 이용한 발효식품이 암과 노화의 항산화력에 발효 항산화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가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온에 나가도 유통에 문제가 없고 요즘 이제 트렌드가 스파우트 pom치로 가는 트렌드에서 스킨으로 가는 했는데 뭐 기술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 제가